귀염둥이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풀 멤버 한번 모아보려고 했더니 한 분이 빠지셨네. 또 다행히 오늘 광고가 없어. 대선 직전이어서 뺐어. 경건한 마음 가져보려고. 자, 오늘은 그동안 다뤘던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결국 정리하면 후보 본인 사건, 장모 사건, 부인 사건, 흔히 말하는 본부장 사건인데, 자, 본인 사건, 대표적 3개만 얘기해 볼게요. 부산저축은행, 삼부토건, 신한저축은행. 이게 다 뭐냐? 검사 권력으로 어떤 비위를 덮어준 거 아닌가? 본질은 그거예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브로커 빼준 거 아닌가? 그게 쭉 이어져서 대장동 김만배 씨가 누나를 통해 부친 집을 매입하는 의혹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부토건, 도남욱 회장과 젊은 시절의 인연 쭉 줄리도 등장하는 그 인연으로 삼부토건 건들을 빼준 의혹. 신한저축은행은 장모 혹은 부인 커넥션으로 사건을 빼준 의혹. 이게 나중에 장모 대출로 이어지죠. 장모 사건은 정대택, 신한저축, 양평개발 공통점이 검사 권력을 백으로 이권이나 법적 문제를 해결했다. 자, 부인 사건은 또 독특합니다. 줄리, 주가 조작, 무속. 생각해보면 다 개인 성정과 연결돼 있어요. 물욕을 인맥을 이용해 채우고 자신의 불화를 무속으로 해결하는 부인의 성정과 내 해석이야. 장모의 필요에 딸과 사이가 연결이 되고 권력과 무력과 무속이 만나서 이권을 추구한다. 영화를 하나 만들면 시리즈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시리즈물? 내 생각이야.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시리즈물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짜면은 개연성 없다고 욕먹을 것 같아요. 영화로 이렇게 나오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 연기력 좋은 분이 하면 그럴듯해 보여. 아니 뭐 사실 더킹 같은 영화 하나 만들면 되지. 더킹 그러니까 그 같은 시리즈로. 3부작으로. 그러니까 더킹이란 영화 나왔을 때도 대검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쫙 열면은 자료실이 있고 자료실에서 서류 하나 쑥 빼와가지고 자 이거 사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웃었어요. 저거 말도 안 돼. 제가 7, 8년째 대검 출입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뭐 했어요? 뭐 대검 출입했다며.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리가 됐어요. 자, 본인들 버전들을 얘기하고 나는 이 사건이 유난히 눈에 밟혔다든가. 저는 공흥리께 제일 피리 꽂혔어요. 가평에 살다 보니까 평자 돌림이기도 하고. 왜 근거가 하찮아. 저는 삼부토건이 제일 눈에 계속해서 삼부토건. 걸리더라고요. 워낙 오래전부터의 인연이 진짜 오래됐어. 라는 거고요. 90년대부터.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진짜 검사 초년 시절부터 연결이 됐었고 삼부토건이라는 회사 자체도 대한민국에서 이 손꼽히는 1호 건설 회사였던 거죠. 그 회사가 커가는 과정 내내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인연을 이어왔다라는 부분들이고 YTN이나 MBC에서 보던 부분들이 선물을 계속해서 해마다 주고 받으면서 관리를 했다라는 거였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했지만 그 의례적이라는 이름으로 이 검찰과 이 건설업계들과 연결이 됐다가 비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결정타가 지금 자막이 나오는 거잖아요. YTN에서도 했죠. 3번에 걸쳐서 윤 봐줬다. 총장이 봐줬고 마지막 거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게 난리를 쳐가지고 막았다. 여기서 아버지는 조남욱 회장. 회장을 말하는 거고 네. 아들은 둘째 아들 조시현. 아버지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나면 술은 자기랑 먹었다. 굉장히 가까운 차에 오바이트를 해도 할 정도의 그런 사이였다.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 조시현 씨, 네. 이 양반이 심부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한테 가서 작은아버지 봐달라고 해. 라는 아버지 네. 이야기를 듣고 윤석열 총장한테 갔었다. 이런 얘기를 한 녹취록이 등장했다고. 보도가 안 돼, 보도가. 녹취록이 다 하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네. 삼부토건 회장 아들이 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들은 얘기가 아니라 로비의 당사자였다고 하는 자기가 윤총한테 가서 얘기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라고. 삼부토건이 그냥 이 사건 하나를 봐줬다 안 봐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쪽이 어떻게 인맥을 맺어서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소위 르네상스 6층에서 벌어졌던 검사들, 기자들, 그리고 토건 자본. 안 태권도 회장의 말씀으로는 예. 거기
꼭대기층에 따로 방이 또 있대요. VIP가 VVIP는 방석을 깔고 아는 스위트룸이 있대요. 스위트. 거기 들어가기 전에 토마토 주스를 꼭 마신대요. 거기에 또 줄리가 등장했다고는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법조 권력과 건설 대자본이 그렇게 꿍짝꿍짝 하고 놀았다. 그렇게 돈벌이 했다. 인맥도 그렇게 형성이 됐고 거기서 다 만나잖아. 신무정도 거기서 만나. 김건희 씨도 거기서 만나. 줄리도 거기서 등장해. 파주 운정지구 개발 과정에서 삼부토건이 사실상 쩐주였는데 작업을 한 사람들은 다 처벌했는데 뒤에서 돈을 대준 대주주는 그냥 쏙 빠졌다는 거거든요. 부산저축은행도 대출 브로커 커피 한잔 하고 보냈다는 거 아니야? 커피 타준 사람이. 그 중수 이과장 윤석열.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 토론회 때 커피 왜 타주셨어요?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커피만 타주고 보냈더라. 과연 진짜 그럴까? 이게 잠깐만요. 보추가 보도가 있었어요. 조우영 씨가 브로커예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에 그 얘기를 한 거야. 갔는데 커피 한 잔 타주면서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자랑한 거예요, 자랑. 저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왜 저런 일이 가능하냐. 예. 우리나라 검사들이 이제 고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뭐 불기소 처분 덮어주고 뭐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에 굉장한 재량이 넓잖아요. 또 한 가지는 수사 과정이 이제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사 판사와 차이예요. 자기가 묻으면 그냥 묻히는 거야.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법사위에서 같이 활동했던 새누리당의 모 의원 화끈하게 봐주는 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보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일반 검사와 특수부 검사를 구별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일반 맞아요. 검사들은 되게 그냥 공무원처럼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수부 검사들은 이제 완전히 결이 다르고 특수부 검사 중에서도 선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육두품이 있어요. 윤석열은 전형적인 선골로 진출을 이제 쭉 올라온 사람이죠. 자, 우리 이제 무속 얘기 하죠. 무속 얘기. 도이치모터스 거쳐서 가면 안 돼. 저는 꽂힌 사건은 도이치모터스예요. 너무 명백하거든요. 이거 자신 있네? 예? 그냥 주가 조작을 한 게 너무 명명백백해요. 도이치모터 사건은 볼 때마다 그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지? 진짜. 당선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거야. 당선된다고 해서 이게 덮어져요? 사람들이 뭐 공소시효가 완성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저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범들이 이미 기소가 기소가 돼서 됐지. 재판이 진행 중이면 그러면 공소시효 가 중지예요. 중지가 되거든요. 공소시효 중지. 좀 가만 좀 있어봐요 좀. 알았어.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입 열었는데 지금. 네. 곤. 김기현 사무노조 금융본부장이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뉴스인사이다 구구절들이 이제 그 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건 누가 봐도 빼박이고 정말 저같이 문외한이 보더라도 사실은 주가 조작에 완벽하게 나오잖아요. 설명 진짜 재밌게 잘해. 그 패턴을 보고 저는 이분이 대통령이 될 거를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정말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나는 특검을 민주당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도저히 막을 수 없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아요. 삼부토건이 가만 좀 있어봐. 왜 저를 삼부토건이 자꾸 손 올리니까 불안해 내가. 삼부토건 노조가 그래요. 그때 당시에 봐주지 않고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넘어갔었으면 이 회사가 이렇게 망했겠느냐. 주가 조작이 얼마나 큰 건데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저는 뭐 누굴 좋아해서 혹은 싫어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옳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수! 자기가 말하고 박수가 천만 따라가. 우리 장 기자는 무속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과거 중수과장 할 때 저한테 와가지고 용한 스님 소개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큰일 날걸 그 사람은 이제는. 당신 모른다 그럴걸? 어디 검사가 기자한테 용한 있으면 하나 촉시켜줘 이런 사람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하다. 기자한테 용한 스님 왜 물어봐? 뭐야? 본인이 용한 정말 잘 스님. 그때 제가 불교 방송이었거든요. 불교 방송한테 무슨 말이야? 용한 또 뭐야? 제가 되게 당황할 때 그거 용한 스님의 그 용한이라는 게 뜻이 뭐야 도대체? 당신도 알지? 하고 기대하고 용한 스님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점을 봐주는 스님이죠. 너무 좀 당황해가지고 용한 스님은 보통 조계종 스님은 아닌데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머리가 길 수도 있는데요.
상관없대. 하여튼 용하기만 하면 된대요. 머리가 길든 파괴승이든 점을 잘 보면 된다. 검사가. 점은 왜 찾는다 그래요? 물어볼 게 많다고 그러던데. 뭘 물어본대요? 그래서 뭘 여쭤보시려고 그러세요? 인생에서 원래 물어볼 게 많대요. 인생에서 원래 물어볼 게 제가 지금도 그 얘기는 못 잊어먹어요. 인생에서 원래 물어볼 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보니까 그 가족들이 다 그런 거야. 아,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10년, 11년이었어요. 그때 이미 만나고 있었지. 그렇지. 이미 만나고 만나고 있었지. 있었잖아. 2011년 건진법사가 2011 이미 그때 동거하고 있었다면서요.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등산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맞다. 왜냐면 그때 등산 간 거 내가 알아요. 네. 기자를 싹 데리고 같이 갔었어. 등산 가면서 옆에 서 있는 기자한테 거기 그 용한 일 없나? 불교 방송 용한 스님 없어요? 최근에 또 김건희 씨를 점을 봐줬다 집에 가가지고 무속일 또 한 사람 찾아냈지. 그 양반은 틀림없이 집에 갔다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딱 집에 들어가면 앞에 있는 그 개가 이렇게 표현해. 집 앞에 있는 그 개가 윤 총장 개야. 애완 고양이가 3마리, 개가 4마리 그래요. 유기견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요. 그 입구에 그게 윤 총장님 개예요. 그 입구에 있어요. 그 집 구조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크로비스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문을 딱 열면 개가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 현관문 앞에 묶여 있어요. 그 태극기 앞에. 실내 현관문 열자마자 아니, 집 안에서 키우는 개를 묶어놓고 키운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현관문 바깥에. 현관문 문 열자마자 현관 앞에 묶어놨다고. 그래서 문 열고 바로 앞에 개가 윤총개야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 집에 갔다 왔구나. 그리고 이모가 같이 산다. 일봐주는 일하시는 오래된 분. 예. 몇 가지 사항이 정확하게 맞더라고. 집에 가본 양반이야. 집으로 부른다. 근데 그때 이미 대선 후보 된 이후에요. 진짜 최근이네. 대선 후보 된 이후에도 그러면 점을 계속 보고 사람을 들렸다는 대선 거예요? 그렇죠. 건진밥사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내 귀에 꽂힌 것은 뭐냐면 그 목덜미 누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속인이야. 그 아들이 무속인이에요? 그 황 씨가? 아니 황모 씨 아들이 아니라 황모 씨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이 무속인이라는 거야. 철학하시는 분이야. 철학원이라고 하잖아. 골 때리는 거 아니야. 시행 역할조차 무속인이 옆에 있다는 거야. 무속인이 아니라 도사라겠죠. 도사든 철학이든 그거 하나 하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관상 보는 사람이다.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본인은 가서 뭘 봐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예요. 자기를 가장 신뢰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믿어. 장모 구속됐을 당시에 보석으로 나올 수 있냐 없느냐를 주변 무당한테 다 물어봤다는 거야. 이 양반 말로는 자기만 맞췄대? 보석으로 나온다. 그런 건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남편이 아니, 나 검찰총장 출신인데 평생 법조인인데 그거를 이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나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은 차를 보내주면 차를 타고 불러 들어갔다는 거야. 야, 그거 누구 차 보내주면은 청와대로 이렇게 쓱 들어갔던 그분 출마 선언할 때 날짜 손 없는 날. 그 날짜를 이미 정해놨더래. 그러면서 자기한테 의견을 물어보더래. 이 날짜 건진법사가 정한 날짜라고 자기는 들었대. 자기도 이 날짜 좋다라고 해줬다. 등등등등등 몇 가지를 말해. 나머지는 자기 과시용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자기 과시용일 이유가 없는 목덜미 잡은 사람이 무속인이다. 거기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 있어? 관상 보는 사람. 골 때리는 거 아니야? 아이고. 무속과 하나예요. 일상이.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 때 걱정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근데 본인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믿어요? 나는 점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태어나서. 아,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로또를 산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나는 특별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기도도 안 해. 특별히 하나님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나를 도와줄 이유가 뭐야? 특별히 나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참네요. 우주의 기운이 역행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만 봐줄게. 말이 되냐고 그런 편파적인 게. 심정은 이해하죠. 심정은 이해하는데 이건 심정을 이해하는 숙제가 아니라 일체야. 일상에. 일체네, 일체. 근데 뭘 그렇게까지 상주해 가면서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뭘 하려고. 그 정도 되면 내가 지금 집 바깥에 나가도 되나 불안해서 이런 그래요. 것도 뭐든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불안해. 그 정도 상황. 나는 그 불안은 여기서 온 것 같아요. 무수한 난관들을 엄마는 용케도 검사들의 뒷배를 이용하여 피해 왔다라고 스스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불안할 거 아니야, 매사가. 그건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를 봐주면은 이게 나중에 동티나지 않을까? 그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볼 거 아니야. 내가 성공한 이유가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성공하려면 이분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할까요, 또? 왜 그렇잖아.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이유가 없어요. 국민이 키웠다. 지지율 높게 나오고 이재명은 자기가 돼야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거든요. 자기가 왜 돼야 되는지 몰라요. 신난 거지, 지금. 나 여기까지 왔어. 아, 그러면 되게 신나 보여. 어퍼컷 하라는 것도 다 알려준 거예요? 그 그건 법사님이? 모르지, 나도. 그건 모르지. 아니, 저는 엊그저께 필 꽂혔던 게 뭐냐면 그 사람 북치는 걸 보고 제가 필이 확 꽂혔어요. 이거 분명히 무속이다. 것 너무 같아요. 근거가 그래. 취약하잖아. 그건 누굴 우리가 치는데 여기서 무속을 뽑아내면 어떡해. 아, 진짜. 요거는 살릴게. 질타하면서 살릴게.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결국은 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있고 그 검사 권한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사위를 삼아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법조계의 잘못된 문화의 축약판이 지금 윤석열 가족에서 나왔다. 저는 이제 영화를 하나 만들자면은 검사 사위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또 뽑아가지고 장모의 관점에서. 예. 그리고 첫 장면은 그 연수원에 마담 뚜가 전화하는 그 장면부터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연수원에. 우리 사법고시 합격하는 사람들은 다 겪었던 일인데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마담 뚜한테. 뚜한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한테는 결혼한 걸 아셨어요, 전화 거신 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나. 맞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전화 와요. 그냥 아니,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또 약혼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고. 저는 결혼한 걸 여기 알고도 전화를 물어. 이거 다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 나는 애를 낳는데 전화가 왔다니까, 마담. 내가 첫애를 낳고 사법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시험에 한 3년 만에 붙었어요. 전화해가지고, 다 안 돼. 애 낳는데도 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연락이 왔다니까. 나는 여잔데.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 며느리. 여자 검사 며느리가 괜찮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검사 권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시장.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게 특수부 검사들이에요. 그거를 장모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검사 권력하고 무력하고 무속이 많아가지고 이권을 추구해온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본 거야, 이번에. 드디어. 자세히. 코미디다, 코미디. 그래서 알게 됐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조합에다가 나라를 맡길 수 있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